점원 셰퍼드가 공항 게이트 근처에 보니 임신부를 향해 앞으로 달려들며 미친 듯 짖자 군중은 얼어붙었다. 여자아는 배를 움켜쥐었다. 제발 저게 좀 말려주세요. 그녀가 외쳤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다. 승객들이 숨을 들이켰고 공항 터미널엔 순식간에 공포가 번졌다. 부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자신의 K9 파트너 렉스를 붙잡느라 했으며 마크 경관이 고함쳤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왜 저한테 짖는 거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렉스는 멈추지 않았다. 렉스는 막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절박하고 광분한 채로 더욱 크게 지저댔다. 잠시 후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렉스가 찾아낸 건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심장이 멎을 듯한 사기였다. 그리고 그 온화한 미소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은 공항 보안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일이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나라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가는지 보는 걸 좋아합니다. 공항은 일상의 리듬으로 윙윙거렸다. 구두굽 소리의 딱딱거림, 멀리서 들리는 컨베이어 벨트의 윙 하는 소리, 탑승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의 낮은 수렁거림이 뒤엉켰다.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와 반들거리는 바닥에 반짝이고 끝없이 줄지어선 수화물 트롤리에 반사됐다. 마크 핸더슨 경관은 모자를 고쳤으며 훈련된 눈으로 분주한 터미널을 훑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날이었다. 하지만 마크에게 제복을 입은 매 순간은 경계와 같았다. 위험은 대개 가장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K9 파트너가 발을 맞춰 달리고 있었다. 렉스. 경계심 어린 호박색 눈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침착한 위엄을 지닌 거대한 점원 셰퍼드였다. 렉스가 움직일 때마다 꼬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흔들렸고 그의 모든 감각은 군중의 맥박에 맞춰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마크에게 렉스는 단순한 업무견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그들은 4년째 한 팀이었다. 한밤중 급습, 폭탄 위협,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보낸 긴 시간 속에서 다져진 유대였다. 마크는 잠깐 무릎을 굽혀 렉스의 목을 토닥였다. 진정해, 녀석아. 그냥 또 한 번의 순찰일 뿐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걔는 마치 핸들러의 말에 응답하듯 귀끝을 실룩였다. 그들 주위로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갔다. 아이들이 깔깔거렸고 뉴욕행 지연 항공편에 대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분위기는 차분했다. 거의 평화롭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곳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렉스가 갑자기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코끝을 실룩였다. 마크는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공항에서는 개들이 별의 별별 냄새를 다 맡기 마련이다. 그래도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렉스의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다. 실제로 그 본능은 여러 차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일어서서 주위를 훑어보았다. 표를 확인하는 가족들, 셀피를 찍는 관광객들, 커피컵을 움켜쥔 출장객들. 아직은 이상한 점이 없었다. 렉스의 자세가 다시 굳었다. 막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터미널 저편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마크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파트너. 그는 낮게 속삭였다. 렉스가 낮게 끙하고 소리를 내며 눈을 가늘게 좁혔다. 그러더니 긴장이 스친 만큼이나 빨리 몸을 풀며 꼬리를 한번 툭 흔들었다. 마크는 숨을 내쉬며 소리 없이 웃었다. 나를 바짝 긴장시키네. 그렇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불과 몇 분 뒤, 그 조용하고 평범하던 아침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터져 오를 거라는 걸. 렉스의 다음 반응은 단지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데 그치지 않을 터였다. 그 터미널에 있던 누구도 마주할 준비가 안 된 비밀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마크가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9시 47분.
분비는 피크가 시작되고 있었다. 승객의 물결이 파도처럼 보안 검색대를 지나 흘러갔고 그들의 대화 소리는 잔잔한 웅성거림으로 뒤섞였다. 렉스는 그의 곁에서 코를 낮게 떨구고 조용한 정확함으로 공기를 냄새 맡으며 차분히 걸었다. 이 탐지견의 절도 있는 태도는 늘 그를 감탄하게 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잡해져도 렉스는 결코 집중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중 흐릿한 움직임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유리문을 통해 한 여자가 들어왔다. 이상하리 많지 눈에 띄는 존재감이었다. 키가 컸고 옅은 머리칼이 남색 코트 위로 흘러내렸으며 짙은 청바지가 다리를 타고 붙었다. 흰 블라우스는 만삭에 가까운 배 위로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 양손에는 갈색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빳빳한 종이 가장자리가 살랑거렸다. 선글라스가 눈을 가렸지만 입술은 숨을 참는 사람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다. 마크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의 태도에는 군중의 느긋한 리듬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부분은 둘러보고 화면을 확인하고 체크인 카운터로 서둘러 갔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달랐다. 느리고 의도적이었으며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듯했다. 렉스도 알아챘다. 고개를 들고 콧구멍을 한 번, 두 번 크게 벌리더니 몸이 굳었다. 마크가 걸음을 멈췄다. 진정해, 렉스. 그는 목줄을 살짝 당기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귀는 앞쪽으로 단단히 세워졌고 눈은 레이더처럼 여자를 겨냥한 채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는 신뢰나를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코트를 추스르며 보안 검색줄로 다가갔다.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마크의 눈에 띄었다. 의심의 첫 방울이 뱃속 어딘가에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뭐가 보이는 거야, 친구? 그가 속삭였다. 렉스가 낮게 으르릉거렸다. 낮고 억눌린 소리였지만 분명했다. 마크의 심장이 빨라졌다. 오랜 현장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건 렉스는 이유 없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폭발물이든 마약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위험이든 그 개의 본능은 면도날처럼 예리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그 여자는 해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연약해 보였다. 그녀가 게이트의 직원에게 탑승권을 건네는 순간 렉스가 날카롭게 짖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동작을 멈추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에 든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며 손등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그녀와 신경이 곤두선 탐지견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공기는 호기심과 불안으로 짙어졌다. 마크는 등골을 타고 서늘함이 기어오르는 걸 느꼈다. 뭔가가 이상했다. 촉이 왔다. 그는 파트너를 진정시키면서도 시선을 여자에게서 떼지 않았다. 좋아, 부인. 그가 숨죽여 중얼거렸다. 대체 누구지? 그 순간 고망의 차분한 질서가 풀리기 시작했고 렉스는 왜 어떤 비밀도 그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는지 증명해 보이려는 참이었다. 터미널 안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렉스의 짖음이 유리처럼 고요를 산산이 깨뜨렸다. 크고 날카롭고 제압하는 소리였다. 고개들이 일제히 돌아갔다. 대화는 하던 말이 뚝 끊겼다. 그의 으르렁임이 강철 기둥과 유리벽에 부딪혀 울리며 홀을 타고 굴러갔다. 렉스부터 마크가 단호하되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러나 걔는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렉스는 근육이 잔뜩 조여든 채 앞으로 달려들었고 눈빛은 불타오르듯 강렬했다. 마크의 소나기에서 리드줄이 팽팽히 버텼고 광이 난 바닥 위에서 그의 부츠가 살짝 미끄러졌다. 승객들이 숨을 들이켰고 비틀거리며 물러나 짐과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짖음이 점점 더 다급해지자 임신한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쇼핑백이 바스락거렸고 한 손은 배를 감싸쥐고 다른 손은 막듯이 치켜들었다. 공항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크의 귓가에서 맥박이 쿵쾅댔다.
그는 렉스가 추격할 때도, 폭발물을 수색할 때도, 위험한 급습 작전에서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짖음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평소의 공격이나 경보 신호와는 맞지 않는 다른 결의 다급함이었다. 마치 렉스가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라고, 그리고 게이트에서 물러서라고 악을 쓰며 경고하는 듯했다. 다른 경관이 고함치며 현장으로 다가왔다. 보안 요원 2명이 양팔을 벌리고 서둘러 앞으로 나와 뒤쪽 체크인 구역으로 밀려나며 물러나는 군중을 진정시키려 했다. 여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요. 그냥 비행기만 타고 싶어요. 렉스가 계속 짖으며 발톱으로 바닥을 긁어대는 동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의 시선은 오로지 그녀에게 꽂혀 있었다. 마크는 리드줄을 더 꽉 끌어쥐었다. 렉스, 진정해. 그는 몸을 낮추고 여자의 동작과 가방, 자세를 훑어보았다. 그녀가 배를 유난히 세게 부여잡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마치 뭔가를 지키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쇼핑백 하나가 무릎에 스치며 아주 옅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마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졌다. 그는 동료 경관을 향해 손짓했다. 검사해야겠어.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 여자는 뒷걸음질 치며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달아나려는 듯 몸을 돌리며 외쳤다. 렉스가 다시 짖었다. 더 크고, 더 날카롭게.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는 깊게 으르렁거리며 마크의 손에서 리드줄이 살짝 미끄러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겼다. 걔는 앞으로 돌진해 여자 바로 앞에서 멈췄고 코가 그녀의 배 언저리의 공기를 스칠 듯 가까웠다. 온몸이 팽팽한 긴장으로 떨렸다. 승객들이 숨을 들이켰다. 군중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크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다잡으며 몸을 가다듬었다. 렉스가 감지한 건 평범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금 2차 보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자는 놀라 입이 벌어졌다. 하지만 항의하기도 전에 경관 2명이 앞으로 나섰다. 공항의 불안한 고요는 두려움과 속삭임, 불확실성으로 바뀌었고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는 렉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련의 사태에 불을 붙였다. 경관들이 다가서자 터미널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임신한 여자는 금속 탐지기 근처에서 얼어붙은 채 얕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마치 유일한 방패인 양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 뒤로 승객들이 휴대폰을 들이대기 시작했고 속삭임은 불길처럼 호를 타고 번졌다. 마크 경관이 한 걸음 나서며 침착하되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다. 부인,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 렉스의 리드줄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점원 셰퍼드의 등털이 곤두섰고 시선은 여자의 배 쪽에 단단히 고정되어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으르렁거림은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절박했다. 공격이라기보다 경고였다.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치솟았다. 저 개가 날 무섭게 해요. 그녀의 시선은 점점 불어나는 군중 속에서 동정을 구하듯 초조하게 이리저리 흔들렸다. 저 임신했어요. 제발요. 안 보여요? 마크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진짜 공포가 어떤 건지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공포에는 어딘가 어색한 데가 있었다. 너무 통제되어 있었고 지나치게 계산된 느낌이었다. 그래도 절차는 신중함을 요구했다. 이해합니다, 부인.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모두의 안보의 안전을 위해 간단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처에 있던 다니엘스와 페레스 2 경관이 지원에 나섰다. 다니엘스가 부드러운 어조로 그녀를 달래려 했다.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금방 끝나요. 여자는 머뭇거렸고 종이봉투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소나귀에 눌린 봉투 하나가 살짝 구겨지며
틈 사이로 은색 포일이 번뜩 드러났다. 마크의 예리한 눈이 그걸 즉시 잡아냈다. 맥박이 솟구쳤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죠? 그냥 아기 용품이에요. 그녀는 너무 성급히 쏟아냈다. 기저귀, 젖병교. 제발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마크가 대답하기도 전에 렉스가 갑자기 또 짖었다. 소음을 가르는 깊고 폭발적인 한 번의 짖음이었다. 여자가 심하게 움찔하며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바로 그거였다. 마크의 직감이 군중의 소음보다 더 크게 경고했다. 다니엘스, 지금 당장 2차 검사실로 데려가. 경관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한 명은 그녀의 팔을 살짝 잡고 다른 한 명은 봉투들을 집어들었다. 여자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고 잠깐 동안 마크는 그녀 얼굴에 스치는 어떤 기색을 보았다. 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표정. 여자가 비공개 보안실로 호송되자 렉스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억눌린 낑낑거림으로 잦아들었다. 웅성대던 승객들이 길을 터주었다. 마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다. 잘했어, 파트너. 그는 렉스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렉스가 방금 대체 뭘 찾아낸 거지? 제복을 입은 두 경관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나가자 군중이 천천히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휘청겼고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를 되풀이하며 입술이 떨렸다. 그녀가 든 종이봉투가 살짝 흔들렸고 꽉 쥔 소나기에 눌려 손잡이 하나가 찢어졌다. 그녀 뒤에서 렉스의 으르렁거림은 터미널 복도에 길게 메아리치는 낮은 낑낑거림으로 바뀌어 잦아들었다. 경관 마크는 조금 떨어져 뒤를 따르며 한 손을 리드줄에 얹고 K9 파트너 전신을 타고 흐르는 긴장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다. 진정해, 녀석.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렉스의 몸짓은 풀리지 않았다. 귀는 앞쪽으로 바짝 세워진 채 시선은 사냥꾼처럼 멀어지는 여자에게 박혀 한순간도 표적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검색대 뒤쪽에 숨겨진 작은 비공개 보안실로 그녀를 데려갔다. 특별한 경우에만 드물게 쓰이는 공간이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하얀 벽에 살균된 듯한 빛을 떨어뜨렸다. 보안 스캐너가 조용히 윙윙거리며 대기 중이었고 초록 불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다. 그녀를 안치려 하자 여자가 애원했다. 제발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목소리가 갈라졌고 진짜 두려움이 묻어 나오는 듯했다. 여성 경관 중 한 명이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간단한 검사만 할 거예요. 금방 끝나요. 당신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마크는 유리창 밖에 서서 지켜보았다. 렉스는 꼬리를 곧게 세운 채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고 눈빛은 매서웠다. 몇 초마다 남게 낑낑대며 문을 발로 긁었다. 그 불안은 전염됐다. 마크는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안에서는 여자가 배를 작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고 중얼거렸다. 입에는 땀이 번들거렸다.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제발요, 앉아야 해요. 경관들이 서로 난감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곧 끝나요. 한 명이 달랬다. 렉스가 한 번 짧고 날카롭게 짖었다. 거의 경고에 가까운 소리였다. 마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감독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뭔가 이상해요. 그가 낮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굴지는 않는데 마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눈은 문 쪽으로 휙휙 옮겨갔다. 진짜든 연기든 공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마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본능적으로 렉스의 리드줄을 더 꽉 쥐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렉스는 위험을 감지했고 그게 무엇이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개인 검색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여자는 경관 둘과 여성 의료검사관과 함께 안에 갇혔다. 바깥쪽 관찰용 유리 너머로
마크는 렉스를 곁에 두고 서서 둘 다 눈을 떼지 못했다. 복도 공기는 천둥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네. 페레스 경관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일종의 헛경보 아니겠어요? 마크는 렉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독일 셰퍼드는 꼬리를 낮게 들이운 채 앞뒤로 서성였다. 근육은 잔뜩 긴장해 있었고 시선은 유리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마크가 낮게 대답했다. 렉스는 헛경보를 내지 않아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페레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임신 중이잖아. 배를 움켜쥐던 거 봤지. 약 냄새 같은데 놀란 건 아닐까? 마크는 미간을 찌푸렸다. 얘는 50가지가 넘는 냄새를 구분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마약, 폭발물, 가연성 물질, 심지어 부패하는 조직까지.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 유리 너머를 흘끗 보았다. 안쪽에서 여자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했다. 쇼핑백은 바닥에 놓여 있었고 하나는 반쯤 열려 단정히 개어 넣은 아기 옷과 테디베어가 드러났다. 해가 될 사람 같지는 않네요. 여성 검사관이 나직이 말했다. 어서 마무리하죠. 그들은 그녀의 소지품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물건 하나하나를 스캔하고 면봉으로 채취했다. 이상한 점은 나오지 않았다. 경관들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자 페레스가 작게 중얼거렸다. 네 개가 그냥 아침부터 찝찝했던 거 아냐? 마크의 턱선이 굳어졌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걸 느껴요. 이렇게 반응하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렉스가 갑자기 다시 낑낑거리며 문을 긁고 코를 아래 틈에 바짝 눌렀다. 마크가 옆에 쪼그려 앉았다. 왜 그러니 녀석아? 그가 속삭였다. 개의 귀가 뒤로 젖혀지고 온몸이 떨렸다. 낮고 답답한 듯 짧게 짖었다. 마크가 현장에서 익히 알아온 그 소리였다. 그 짖음은 공형, 긴급함, 위험을 뜻했다. 안에서는 여자가 어지럽다고 중얼거리며 이마를 훔쳤다. 검사관이 물을 내밀었지만 떨리는 손이 컵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다. 숨은 점점 얕아지고 어깨는 잔뜩 굳었다. 마크의 직감이 치솟았다. 의료팀 대기시키죠. 그가 불쑥 말했다. 페레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연기한다고 보는 거야? 뭔가 숨기고 있어요.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렉스는 그걸 알아요. 다른 경관이 대꾸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말이 나오기도 전에 여자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여잡고 앞으로 반으로 접히듯 쓰러졌다. 렉스가 격렬하게 짖으며 앞발로 문을 세차게 내리쳤고 마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의료팀 지금 불러. 이게 뭐든 보통 임신 통증이 아니었다. 렉스가 내내 경고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자의 비명이 칼처럼 정적을 가르며 터졌다. 방 안의 모든 요원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획 꺾이고 부른 배를 움켜쥔 손이 파들파들 떨렸으며 눈은 공포로 커졌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가 숨을 들이켜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오, 제발,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여성 검사관이 바로 달려가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여기 보세요. 정신 놓지 마세요. 천천히 숨 쉬어보세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의료팀 지금 호출해요. 마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문을 밀쳐 열었고 옆에서 렉스가 앞으로 돌진하며 초조하게 낑낑댔다. 의자에 축 늘어진 여자. 얼굴은 땀으로 흥건하고 몸은 통제 못할 정도로 떨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 마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숨은 거칠게 끊어져 나왔고 들숨마다 점점 더 짧아졌다. 페레스가 무정의를 움켜쥐었다. 의료팀, 게이트로. 즉시 대응하라. 렉스의 평소 침착함이 산산이 깨졌다. 그는 연달아 짖으며 여자를 빙빙 돌았고 코끝이 미친 듯이 꿈틀거렸다. 더는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동작은 다급했고 보호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의 아랫배 근처 공기를 킁킁 맞더니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꼬리는 축 늘어졌고 귀는 뒤로 붙었다. 마크! 검사관이 외쳤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마크가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 제 말 들리세요? 그녀는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요. 그녀가 속삭였다. 말끝이 갈라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웠다. 7개월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죠? 혼란이 밀려오는 가운데 마크가 물었다. 진통이 시작된 건가? 그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통이 아니에요. 안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꺼져갔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들것을 들고 구급대원 2명이 들이닥치며 문이 벌컥 열렸다. 비켜요. 한 명이 지시했다. 그들은 곧바로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혈압 급강하. 바로 이송해야 해요. 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렉스는 더 크게 낑낑대며 바닥을 긁다가 다시 여자의 가방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는 타일 바닥을 발톱으로 긁으며 가방을 마크 쪽으로 밀었고 집요하게 짖었다. 마크가 얼굴을 찌푸렸다. 관련 있어. 렉스가 한번 짧고도 단호하게 짖었다. 마크가 재빨리 가방을 열었다. 옷, 아기용품, 특별한 건 없어. 그런데 밑에 깔린 것 사이로 무언가 반짝였다. 안감에 동전만 한 금속성 패치가 꿰매져 있었다. 그가 살펴보기도 전에 구급대원 1명이 소리쳤다. 의식이 떨어져요. 그들은 그녀를 들어 올려 들것에 옮겼다. 여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제발요, 우리 아기? 그녀가 힘없이 속삭였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구급대원이 안심시켰다. 정신 놓지 마세요. 들것이 밖으로 굴러나가자 렉스도 계속 짖으며 따라갔다.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경관들이 길을 터주고 승객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봤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마크도 그들 옆에서 달리며 머릿속이 쉴 새 없이 굴러갔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었다. 렉스의 반응이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구급차 문 앞에 다다르자 마크가 자신의 파트너를 내려다봤다. 뭘 찾은 거야, 이 녀석? 그가 중얼거렸다. 렉스는 시급함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아직 진짜 위험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마크도 속으로는 이게 아직 끝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고 있었다. 터미널 밖 구급차 대기구역은 번쩍이는 경광등과 고함 섞인 목소리로 온통 어지러웠다. 구급대원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여자를 들것에 고정하고 약해지는 맥박을 확인하며 수액 라인을 연결했다. 공항의 유리벽을 타고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퍼져왔다. 하지만 그 모든 혼잡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귀를 가르는 소리가 하나 있었다. 렉스의 집요한 짖음이었다. 마크는 목줄을 꽉 움켜쥐었다. 진정해, 녀석. 이제 전문가들이 맡았어. 하지만 렉스는 가라앉지 않았다. 온몸이 강하게 떨렸다. 코는 구급차를 곧장 겨냥했고 꼬리는 판때기처럼 뻣뻣했다. 그건 공격성이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책임 구급대원인 루이스가 차량 뒷칸으로 올라탔다. 중앙종합병원으로 갑니다. 그가 외쳤다. 조산 의심, 내부 손상 가능성. 마크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커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상한 승객을 붙잡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엔 생사가 걸린 응급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계속 마음을 갉아먹었다. 렉스는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고 지금도 그 개는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렉스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게 짖으며 앞으로 돌진했다. 목줄을 그렇게 강하게 잡아당겨서 마크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뻔했다. 렉스, 멈춰! 그가 소리쳤다. 걔는 크게 낑낑거리며 여자의 배 쪽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루이스가 발걸음을 멈췄다. 얘가 왜 이래요? 마크는 침을 삼켰다.
저 녀석 말이 맞아. 그래서 더 걱정이야.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렉스의 코가 문에 바짝 붙었다. 녀석은 다시 한번 짧고 날카롭게 집요하게 짖은 뒤 차량 주위를 빙 돌며 타이어와 바닥, 심지어 여자의 들것이 지나간 흔적까지 냄새를 맡았다. 녀석은 낮고 불안하게 으르렁거렸다. 페레즈가 마크 옆으로 빠르게 달려와 섰다. 아직도 저래? 뭘 감지한 거지? 나도 모르겠어. 마크가 인정했다. 하지만 보통 반응이 아니야. 공포나 통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추적하고 있어. 페레즈가 얼굴을 찌푸렸다. 뭘? 마크의 시선은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로 흘렀다. 아까 렉스가 유독 집요해하던 바로 그 봉투였다. 그는 손을 넣어 아까 눈여겨봤던 금속성 패치를 꺼냈다. 앰뷸런스의 강한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렉스가 즉시 짖으며 그것 쪽으로 달려들었다. 코가 격하게 꿈틀거렸다. 마크의 맥박이 빨라졌다. 여기에 뭔가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얘가 아는 냄새야. 페레즈가 답하기도 전에 앰뷸런스 엔진이 굉금을 내며 시동을 걸었다. 렉스는 공격이 아니라 경고하듯 울부짖었다. 말보다 더 크게 그의 본능이 경종을 울렸다. 마크는 깜빡이는 불빛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입속으로 속삭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렉스는 고개를 돌려 사라지는 앰뷸런스를 눈으로 쫓았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지금도 녀석은 쉬려 하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위험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항 보안 통제실로 돌아와 마크 경관은 여자의 종이 봉투를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앰뷸런스 사이렌의 잔향은 멀어져 갔고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불길한 정적만이 남았다. 렉스는 그 옆에 서서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귀를 앞으로 쫑긋 세운 채 위험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코끝을 봉투에 고정한 채 꿈틀거렸다. 페레즈가 팔짱을 꼈다. 정말 그 안에 뭔가 있다고 보는 거야. 마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렉스가 이유 없이 저러진 않아. 봉투는 겉보기엔 순해 보였다. 약간 구겨지고 지문이 묻어 있었고 앞면에는 아기용품 가게 로고가 인쇄돼 있었다. 하지만 마크가 안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자 접어덩은 아기 옷, 작은 양말,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공갈 젖꼭지, 렉스의 낮은 으르렁거멍거림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지만 경고로 가득했다. 마크가 그를 흘끗 봤다. 왜? 렉스, 무슨 냄새가 나? 렉스가 한 발 다가서더니 공기를 막고 바닥에 깔려있던 분홍색 아기 담요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크가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원단의 솔기 속에 꿰매 넣은 작은 주머니가 드러났다. 그의 심장이 덜컥했다. 페레즈, UV 스캐너 가져와? 페레즈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지시에 따랐다. 보랏빛 광선 아래 안쪽 박음질을 따라 희미한 잔여물이 반짝였다. 빛을 받으면 드러나는 얇은 분말층이었다. 마크의 속이 울렁거렸다. 이건 베이비 파우더가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페레즈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마약일 수도. 그가 속삭였다. 담요 안에 숨겨둔 거라면.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랬다면 그녀가 그렇게 공황에 빠진 것도 설명이 돼. 하지만 렉스의 관심은 봉투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를 향해 있었다. 마크는 아까 발견해 담요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둔 금속성 패치를 살폈다. 납작한 타원형으로 표면에는 얇은 플라스틱 막이 씌워져 있었다. 렉스가 한번 크고 단호하게 짖었다. 페레즈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 몸속에 뭔가를 밀반입하고 있었다는 거야. 마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그냥 마약을 숨긴 게 아니야. 그가 낮게 말했다. 운반하고 있었어. 렉스가 다시 낮게 으르렁거리며 테이블을 빙빙 돌았다. 코로 가방과 패치를 훑고는 끝내 구급차가 사라진 문 쪽으로 되돌아갔다. 말로는 못 전할 것을 몸짓이 말해주고 있었다.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마크는 동료를 바라보았다. 서서히 밀려오는 폭풍처럼 깨달음이 올라왔다. 아직 더 있다는 거군. 그는 속삭였다. 렉스가 낮게 낑낑거렸고 시선은 먼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크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진짜 발견은 병원에서 아직 베일을 벗지 않았다는 걸. 구급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센트럴 종합병원 응급실 차량 진입구로 파고들었다. 자동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여성, 20대 후반, 임신 7개월, 심한 복통, 맥박 불안정.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오며 그녀를 검사실로 밀어 넣었다. 여자의 울음이 복도를 메아리쳤다. 절박하고 부서진 듯한 울음이었다. 제발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녀는 구급대원의 소매를 붙잡고 흐느꼈다. 곧 또 한 번의 통증이 몸을 가르기 전까지. 잠시 뒤 마크와 렉스도 도착했다. 둘 다 숨이 가빴다. 경관이 배지를 번쩍 내보였다. 이포트 K9 유닛입니다. C게이트에서 실려온 여성의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카운터의 간호사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3번실 외상병동. 마크는 복도를 급히 지나갔고 렉스는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공황 소독약에 희미한 냄새에 다른 무언가 금속성이고 합성된 냄새가 섞여 있는 게 여전히 풍겼다. 렉스의 코가 실룩였다. 몸은 팽팽히 긴장한 채였다. 아까 감지했던 그것이 아직 이곳에 있었다. 외상실 유리창 너머로 마크는 의료진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여자는 새하얀 조명 아래 헬쑥하게 떨며 누워 있었다. 가슴에는 전극이 붙었고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키가 크고 잿빛 머리에 눈빛이 예리한 의사가 휴대용 초음파 프로브를 그녀의 불룩한 배 위로 움직였다. 마크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기다렸다. 모니터에는 흑백 잡음이 지직거리며 번쩍였다. 그리고 정적. 의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프로브를 조정하며 눈매가 가늘어졌다. 이상하군. 그가 중얼거렸다. 간호사가 몸을 더 가까이 했다. 무슨 일이죠? 의사는 당장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각도를 바꾸며 기기를 조금 더 세게 눌렀다. 화면 속 윤곽이 이상했다. 들쭉날쭉하고 매끈하지 않았다. 아기 몸의 부드럽고 둥근 곡선이 아니었다. 안쪽에서 금속성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상적인 태아의 움직임이 아니군. 그가 낮게 말했다. 여기엔 인공적인 무언가가 있다. 마크가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가 돌아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복강 안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탄피나 밀봉된 용기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렉스가 낑낑거리며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온몸을 긴장시켰다. 간호사가 숨을 삼켰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의사가 머뭇거렸다. 태아를 흉내낸 구조물이 있는데 합성물입니다. 속이 빈 격실들이군.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는 몸을 펴며 눈을 크게 떴다. 수술팀 대기시키세요.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마크의 숨이 목에 걸렸다. 그녀는 뭔가를 지니고 있었다. 그게 렉스가 감지한 것이다. 잠시 뒤 경보가 울렸다. 간호사들이 몰려와 들것을 밀며 수술실로 향했다. 여자는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고 두려움에 초점 잃은 눈이었다. 제발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마크는 이중문이 허락하는 데까지 따라갔다. 살균된 유리창 너머로 외과의들이 테이블 주변에 모여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였다. 렉스는 문가에 앉아 이제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숨은 고르게 쉬었지만 시선은 수술 등에 고정돼 있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그곳. 그리고 그제야 공항 이후 처음으로 마크는 동료의 눈빛을 이해했다. 렉스는 위험을 알리려던 게 아니었다. 그녀 안에 치명적인 비밀이 작동하기 전에 구하려 했던 것이다. 문 위의 붉은 수술 중 표시등이 경고등처럼 빛났다. 마크는 병원 복도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주먹을 꼭 쥔 채 타일 바닥에 울리던 부추급 소리에 리듬만이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렉스는 그 옆에 앉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모니터가 삑소리를 낼 때마다 귀가 파르르 떨렸다. 부는 시간으로 늘어졌다. 간호사들이 났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급히 지나쳤다. 마크는 여자의 창백한 얼굴, 배를 부여잡은 채 떨던 손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악인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늘 상대하던 부류의 악인은.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뿐만은 아니었다. 죄책감. 마침내 문이 활짝 열렸다. 웨케이가 장갑을 벗으며 나왔고 얼굴엔 침통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핸더슨 경관. 마크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 세웠다. 저입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의사는 말을 신중히 고르는 듯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복부에는 자국 모양의 속이 빈 실리콘 구조물이 있었고 태아의 심박을 흉내내도록 설계된 기계식 펌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마크의 속이 뒤틀렸다. 그러니까 그녀는 임신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의사가 암울하게 확인했다. 그 장치에는 봉인된 캡슐이 여러 개 들어 있었고 가짜 복벽 안쪽에 미세한 칸들이 층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2개가 넘는 은닉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담은 용기죠? 이미 답을 두려워하며 마크가 물었다. 의사는 옆의 간호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고농축, 액상, 마약. 몇 달 동안 유통 조직을 돌릴 만큼의 분량입니다. 마크는 바닥을 바라보며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잔혹할 만큼 또렷이 맞춰졌다. 값비싼 옷, 떨리는 손, 과장된 공황. 우연이 아니었다. 연습된 연기였다. 그녀는 밀수 작전에 가담했어.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한 척했지. 전신 스캔을 피해갈 수 있었을 거야. 렉스가 실리콘 막을 통해 냄새를 맡았던 거겠지.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개가 그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파열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 보형물 안에 은닉 용기 하나에서 새기 시작했다. 그게 그녀가 쓰러진 이유였다. 그 화학물질은 독성이었다. 조금만 더 퍼졌다면 몇 분 안에 죽었을 것이다. 마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렉스의 등을 쓰다듬었다. 녀석, 네가 그녀의 목숨을 살렸어. 그가 중얼거렸다. 렉스는 꼬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녀가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마크는 그녀를 따라 회복실로 들어갔다. 여자는 창백한 피부로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떠졌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냥 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줄지어 흘렀다. 제 가족을 협박했어요. 마크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살아남은 게 다행이야. 그녀의 시선이 문가에 누워있는 렉스로 옮겨갔다. 저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누구보다 먼저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늘 그렇다. 그가 방을 나서자 그의 아내 형사는 벌써 다음 수를 맞춰가고 있었다. 이건 한 여자의 일이 아니었다. 순진함을 위장으로 삼는 체계, 하나의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렉스 덕분에 그 사슬의 첫 고리가 방금 끊어졌다. 진실은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아침 해가 병원 블라인드를 희미하게 비집고 들어왔다. 마크가 회복실로 돌아왔을 때 바깥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지만 이 안에 시간은 멈춰선 듯 말해지지 않은 지 진실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여자는 베개에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붉은 테를 둘렀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가느다란 담요를 손가락으로 꼭 움켜쥔 채. 하지 않으면 제 아들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마크가 그녀 곁으로 이제야를 끌어당겼다. 아이를 뒀나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6살이에요.
그들의 물건을 내가 나르면 아이는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약인 줄 알았어요. 해가 되지 않는 무언가라고.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말을 듣고 말았죠. 나 같은 여자들, 싱글맘들, 난민들, 가짜 임신 뱃속에 액상 마약을 숨겨 운반할 만큼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의사도 있었고 중간책도 있었고 가짜 여권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빠져나오려나 했지만 그들이 제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마크는 말없이 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사납게 맞부딪혔다. 그는 범죄자들이 눈앞에서 거짓말하고 울고 빌어대는 꼴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절망을 먹잇감 삼는 괴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한 여자였다. 그들의 이름을 아나요? 그가 낮게 물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주요 인물은 빅터라는 가명을 써요. 주요 공항을 통해 의료 물자를 배송하는 민간 특송 회사를 운영하죠. 저는 착륙 후 게이트에서 그의 부하를 만나기로 되쯤 있었어요. 가짜 배를 넘기고 돈을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녀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에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항공편에도 더 많은 여자들이 타고 있어요. 마크의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죠? 오늘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 오후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그걸로 충분했다. 몇 분도 안 돼 그는 공항 지휘부와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다. 여기는 경찰견 K9 부서의 마크 핸더슨 경관. 코드 레드. 밀수 작전 진행 중 가능성. 이스탄불발과 마드리드발 입국편 전면 봉쇄를 즉시 시행하라. 용의자는 빅터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밀수 조직과 연계돼 있다. 몇 시간 뒤 공항 안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들이 준비돼 있었다. 승객들이 입국 심사장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렉스는 이미 리드줄을 메고 대기 중이었고 코끝을 파르르 떨며 눈은 미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러다 그대로 굳어섰다. 꼬리가 팽팽히 섰다. 긴 회색 코트에 커다란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배 위에 보호하듯 손을 얹고 있었다. 렉스가 한번 낮고 날카롭게 단호하게 짖었다. 마크는 즉시 움직였다. 케이미 경보. 지금 바로 제지에. 경관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여자는 겁에 질려 달아나려 했지만 재빠른 태클에 곧바로 제압됐다. 가짜 임신 배를 벗겨내자 밑에 드러난 광경이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 하나의 거짓 임신, 또 하나의 마약으로 가득 찬 실리콘 자궁. 잠시 뒤 공항 경비가 게이트 출구 근처에서 대기하던 검은 정장의 남자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그의 서류 가방에는 위조 신분증과 항공권, 그리고 빅터 헤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와 연결된 위성 전화가 들어있었다. 남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것을 마크는 지켜보았다. 옆에서는 렉스가 자랑스럽게 앉아 가슴을 고르게 들썩였다. 또 해냈어, 파트너. 마크가 속삭였다. 전부 막아냈어. 렉스는 나에게 낑낑거리며 머리를 마크의 다리에 기댔다. 진실은 두려웠지만 이제 끝났다. 그리고 또다시 한 마리 개의 충성이 무고한 생명을 구했다. 마지막 보고서를 마쳤을 때쯤에는 밤이 내려 있었다. 바깥 젖은 활주로 위로 공항 불빛이 일렁이며 번져 수천 개의 지친 기억처럼 반사되었다. 터미널 출구 근처 콘크리트 계단에 마크가 앉아 있었다. 제복은 구겨졌고 하루가 한 세월처럼 길게 느껴진 끝에야 그의 머릿속은 비로소 속도를 늦췄다. 곁에는 렉스가 앞발 위에 머리를 올리고 길게 몸을 뻗은 채 누워 있었다. 가슴은 일정한 리듬으로 고르게 오르내렸다. 몇 시간 동안 아드레날린이 마크를 혼란 속을 헤쳐나가게 했다. 구급차, 체포, 서류. 하지만 지금 밤의 잔잔한 웅웅거림 속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게를 더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는 긴 하루에도 여전히 예민한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개의 호박빛 눈이 터미널 조명의 희미한 빛을 받아 두 개의 작은 인걸불처럼 또렷이 빛났다.
마크는 몸을 숙여 렉스의 털을 살며시 쓸어내렸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아무도 못 본 걸 네가 봤지. 그녀를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을 구했어. 렉스의 꼬리가 바닥을 게으르게 툭 한 번 쳤다. 마치 그냥 내 할 일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 마크가 웃음을 흘렸지만 곧 그 미소는 잔잔한 생각 속으로 가라앉았다. 있잖아. 그는 활주로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가끔 사람들한테서 가장 나쁜 것들을 보게 되지. 거짓, 탐욕, 잔혹함. 하지만 오늘 너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에 아직 순수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 다시 알았어. 너는 악인지 무고인지 재지 않아. 그냥 옳다고 믿는 대로 움직일 뿐이야. 그는 몸을 뒤로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터미널 어딘가에서 새어나온 제트 연료 냄새와 빛내음이 공기 속에서 뒤섞였다. 지연된 항공편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세상은 이미 다음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크의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여자가 떠올랐다. 렉스의 본능 덕분에 살아남은 여자. 집에서 무사한 아이. 뒤늦게 풀린 양심의 멍에. 그는 다시 눈을 뜨고 파트너를 곁눈질했다. 넌 그냥 개가 아니야. 렉스. 그가 속삭였다. 이 세상에서 충성이 아직 의미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존재야. 렉스는 고개를 들어 마크의 무릎에 살며시 머리를 비볐다. 말로 다 못 전할 것을 몸짓 하나로 전했다. 그날 들어 처음으로 마크의 미소에는 긴장이 없었다. 가자, 친구.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자. 활주로 불빛의 은은한 윙윙거림 아래 순찰차를 향해 걸어가자 렉스의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차분하게, 한결같이 자랑스럽게.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마크는 알고 있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이야기는 이미 들불처럼 번져 있었다. 공항 주차장에는 뉴스밴들이 줄지어 섰고 회색 새벽 하늘을 향해 안테나가 삐죽이 솟아 있었다. 모든 일이 시작된 보안구역 근처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어 마이크를 치켜들고 놀라움과 긴박함이 섞인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한 앵커가 생방송으로 전했다. 훈련된 경찰견 K9 마을 렉스버가 임신을 위장한 수법으로 주요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던 국제 밀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그의 본능은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강요로 그 일에 끌려 들어간 여성도 구해냈다. 경찰서 안에서 마크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방송을 지켜봤다. 화면은 전날 밤의 장면들을 되감았다. 번쩍이는 경광등, 구급차, 체포. 이어 화면의 한 장의 정지 사진이 떠올랐다. 렉스 곁에 무릎을 꿇은 마크, 매서운 공항, 조명 아래 반짝이는 렉스의 집중한 눈빛. 자막에는 영웅, K마유, 공항에 소름 끼치는 사기 수법을 폭로라고 적혀 있었다. 마크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미소 지었다. 이제 유명 인사야, 파트너. 그가 말했다. 의자 곁에 앉아있던 렉스는 자기 이름이 들리자 고개를 갸웃했다. 관심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꼬리는 느슨하게 한 번 흔들렸다. 마크의 책상 위,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논평을 요구하는 기자들, K9 협력을 요청하는 경찰서들, 심지어 시장실에서는 표창식 일정까지 잡고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도 마크가 느낀 건 조용한 자부심 뿐이었다. 그는 렉스를 바라보며 병원에 있는 여자를 떠올렸다. 살아있고 자유로워졌고 증언할 준비가 된 사람을. 그날 늦게 마크와 렉스는 잠시 공항에 들렀다. 터미널을 걸어 지나가자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다. 여행객들이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미소 지었고 또 어떤 이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려 앞으로 나섰다. 장난감 비행기를 꼭 쥔 꼬마가 수줍게 다가왔다. 뉴스에 나온 그 강아지 맞아요? 그가 물었다. 마크는 미소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맞아. 이름이 렉스예요. 꼬마는 싱긋 웃으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렉스는 코끝으로 냄새를 맡더니 살짝 손가락을 핥았다. 꼬마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정말 영웅이네요. 마크의 목이 살짝 메었다.
그래? 그는 낮게 말하며 파트너를 내려다봤다. 정말 그랬다. 저녁이 되자 모든 소셜 플랫폼이 헤드라인으로 넘쳐났다. K마인, 임신 위장, 여성의 목숨 구하다, 국제 밀수 조직 드러내, 경찰견의 본능, 공항 대참사 막다, 네 발 달린 영웅,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본 게 렉스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참전 용사들, 경찰관들, 어머니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연민과 용기가 아직 살아있음을 어떻게 떠올리게 했는지 써보냈다. 늦은 밤 마크가 댓글을 읽는 동안 렉스는 그의 곁에서 코 고는 숨소리를 내며 꾸벅꾸벅 졸았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다들 네가 자랑스럽대, 친구.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다들 네가 자랑스럽대, 친구. 렉스는 잠결에 꼬리를 살짝 쳤다. 일을 잘 해냈다는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응답처럼. 해는 도시 위로 낮게 기울며 수런한 금빛과 옅어지는 진홍빛으로 지평선을 물들였다. 경찰서 밖 나무들 사이로 부는 산들바람이 저녁길 자동차 소음을 희미하게 실어 날랐다. 마크는 조용한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다. 제복 재킷은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져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충직한 동료 렉스가 느긋하게 꼬리를 흔들며 총총걸음으로 나란히 걸었다. 지난 며칠의 폭풍이 지나간 뒤라 눈빛은 고요했다. 혼란은 끝났다. 체포할 사람들은 모두 잡혔다. 여자는 회복 중이고 가족은 보호 아래 안전했으며 한 마리 개의 꿋꿋한 본능 덕분에 밀수 조직은 해체됐다. 하지만 칭찬과 헤드라인이 쏟아졌어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뉴스에 없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이 침묵, 이 평온, 사람과 개 사이에 서로 통하는 마음. 마크는 순찰차 보닛에 걸터 앉았다. 하루 종일 햇살을 받아 데워진 금속이 아래에서 따스했다. 그는 렉스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든 작은 봉지를 열어 하나를 허공으로 휙 던졌다. 렉스는 거뜬히 받아먹고 꼬리를 흔들었다. 이런 건 100개는 받을 자격 있지. 마크가 씩 웃었다. 렉스는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보상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충성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마크는 등을 젖히고 노을을 바라봤다. 있잖아. 그가 중얼거렸다. 세상엔 뭔가를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 두려움, 죄책감, 거짓말. 그런데 너는 그걸 다 꿰뚫어 보지. 네 감을 믿고 의심 없이 행동해. 렉스는 마치 매 말마다 알아듣는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다. 어쩌면 세상에 더 필요한 건 그거일지 몰라. 마크가 낮게 말을 이었다. 판단은 덜, 본능은 더, 두려움은 덜, 신뢰는 더. 넌 범죄자를 본 게 아니야. 위험에 빠진 사람을 봤지. 덤벼들지 않고 경고했어. 그게 널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는 자신의 동료를 내려다보았다. 한 번의 지짐으로 모든 걸 바꿔놓은 말없는 영웅. 내 덕에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 렉스는 마크의 무릎에 살짝 머리를 얹었다. 눈은 조용한 만족 속에 반쯤 감겼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순간. 함께 혼돈을 마주했던 두 존재가 이제 저녁의 소박한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다. 멀리 하늘을 가르며 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였다. 마크는 옅게 미소 지었다. 또 하루, 또 한 생명을 지켰네. 하고 그는 속삭였다. 황금빛이 스러지고 첫 별들이 떠오르자 잔잔한 내레이션이 장면을 마무리했다. 영웅이 항상 배지나 제복을 걸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충성과 사랑만을 길잡이 삼아 내 발로 걸어가죠.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암전됐다. 남은 건 용기의 이야기 하나만이 아니었다. 본능과 연민, 그리고 신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기억이었다.